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D 그래픽 및 실습 1주차, 아직도 1주차예요.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반적인 3D 그래픽에 대한 발전과 응용 부분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쭉 발전, 미래 기술에 대해서 쭉 배워봤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3D 게임 그래픽 실습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들고 주별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하는 부분,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모든 작업 과정 부분들은, 강의하는 과정 부분들은 녹화가 되고 있고, 이 녹화된 영상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도어에 있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청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출석 체크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놓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라. (3D) 게임 그래픽 및 실습 1주차 두 번째 시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주차별 계획, 세 번째로 주차별 계획, 주차별 계획서.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은 무엇을 만들고 배웠는지, 무엇을 배우고 만들었는지, 최종적인 결과물은 무엇을 표현했는지 하는 부분들도 보여줄 거고, 우리도 바로 이제 그런 과정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작하고 완성까지 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연출하고 발표까지 해야 되겠지. 근데 과연 그런 과정 부분들을 어떤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오늘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또 수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들 질문들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쪽지로 나한테만 보이게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또 한 학기 동안 나한테 바라는 것,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쪽지로 해서 나한테 쭉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라.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쭉 얘기를 했어.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미래의 여러분들의 먹거리, 나의 어떤 삶의 그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될 수 있겠지. 근데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죠. K 콘텐츠, AI, 3D 프린팅.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들, VR, AR 기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쭉 설명해줬고, 자, 오늘은 주차별로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2주차, 4주차, 5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최종적으로는 15주차까지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했는데, 이제 주차별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주차별로 1주차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3D 그래픽 활용 및 응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고, 게임 그래픽에 대한 이해, 또 3D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파이프라인.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맞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
3D도 마찬가지야. 3D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냥 3D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설계 단계, 그걸 그 전에 또 기획 단계, 또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그걸 바탕으로 해서 3D를 접목시키고 또 어떤 3D를 통해 가지고 어떤 3D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 맞는 방향성들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는 파이프라인이 정해져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키포인트지. 그 흐름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협업 부분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꼬이게 되고 서로 간에 이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작업 결과물들을 제대로 된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주차부터는 이제 3D 파이프라인을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D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3D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툴을 이제부터 나와 같이 배우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때는 아주 간단한 모델링, 뭐 기본적인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본 도형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은 아주 기초적인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쉐입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표현해주는 그런 익스트루드 모델링, 또 로프트 모델링, 또 라스 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3주차 때는 기본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 같은 모양이라도 같은 모델링이라도 모양에 따라서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와 같이 각각마다 재질감을 주고 거기에 라이팅과 사실감 있는 반사되는 환경 맵을 적용시켜야 되면은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이와 같이 사실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다 여러분들 선배들을 만들어봤던 것들이. 그래서 4주차 때는 기초 작업, 또 수정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만든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글씨를 쓰면은 글씨를 지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다시 바꾸듯이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4주차 때는 기초적인 수정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부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면서 조금씩 계속 여러분들이 툴들을 배워나가는 과정 부분들을 이해하면 되겠지. 과정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5주차 때는 이제 모델링 개념 다지기인데 2D 모형과 편집 명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 2D 도형, 우리 예전에 그 3D 배우기 전에 작년에 1학기 때는 2D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거기에 뭐 라인 그리기 같은 것들을 했는데 바로 그런 라인 그리기가 3D로도 연계돼 가지고 그런 도형들을 편집하고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부분에 병이라던가 또 와인잔, 뭐 이런 잔들, 뭐 이건 소주잔 같아, 소주잔, 뭐 맥주잔, 이런 정교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때 그런 도형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응용이 될 수 있겠지. 2D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2D에서 배웠던 도형 또 쉐입 부분들을 우리가 3D로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그 이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首先就是在游戏最开始的时候，你就要选择把自己其他角色另怎么获得微描记。这个场上一半人数向下取整很好理解。比如说，在5人均等局，人的一半是2.5人，向下取整之后就是2个人。 자, 그다음엔 模式是3个人， 아, 一半是1.5 人， 재밌네. 向下取整。 6주차. 6주차부터는 모델링의 개념 다지기가 쭉 이어지면서 이젠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모델링 개념 다지기, 3D 도형과 편집, 그리고 명령, 모디파이어, 에디터블,
에디터 폴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모델링. 그래서 에디터 폴리를 이용해 가지고 폴리곤을 막 변형시키기도 하고, 모디파이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잘라낼 수도 있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컴파운드 오브젝트. 7주차 때는 폴리곤 모델링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를 폴리곤 모델링도 사용하게 되고, 기본적인 라스, 아주 기초적인 도형인 라스 모델링, 한 바퀴 회전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도형.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작년에 요런 모델링들을 진행하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컨셉은 이거야. 마법사의 방에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 보면서 마법, 우리 게임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뭐 물약, 포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좀 고급 포션, 고급 포션 이런 거. 그래서 요런 하나만 만들지 않고 요런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위쪽은 라스 모델링을 이용하고, 마법책은 또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만들고,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라스 모델링으로만 만들고. 그래서 라스 모델링, 이거는 라스 모델링과 폴리곤 모델링, 또 익스트루드 모델링, 요거는 로프트 모델링까지 같이 적용시켜서 만들어낸. 그래서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정밀하게 표현해내는 과정 부분들을 같이 쭉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칼, 마법사의 칼, 마법 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기법을 7주차, 8주차까지 진행하고, 9주차부터는 8주차까지 이제 진행하는데, 8주차에서는 또 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냐면은, 8주차보다는 기말 평가 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 컨셉을 내가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컨셉에서, 1학기처럼 전반적인 컨셉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컨셉에 맞는 뭐 캐릭터,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반적인 캐릭터가 있고, 아니면은 그 배경이 있는데 그곳에 나오는 뭐 도구들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멋진 칼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멋진 그런 뭐 전차 같은 거 만들어낼 수도 있고, 멋진 그런 뭐 풍차가 있는 멋진 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큰 세계관을 주면은 그 세계관에 나오는 캐릭터의 뭐 어떤 저 장신구, 아니면 캐릭터의 아이템, 아니면은 캐릭터가 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집, 배경, 뭐 이런 걸 만들든지. 아무튼 그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들은 우리가 주차별로 쭉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의해가면서 8주차까지 고민해가면서 그때 발표도 할 수 있도록 하죠. 기말 프로젝트를 위한 발표를 8주차 때 또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8주차가 이제 중간평가니까. 그래서 중간평가 때는 여러분들 기말평가를 위한 컨셉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와 지금까지 만들었던 폴리곤 모델링 부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9주차부터는 이제 머티리얼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재질 부분들. 이건 모델링만 가지고는 사실감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 재질감까지 같이 표현하고 텍스처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라는 텍스처 전문, 머티리얼 전문 제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세밀하고 멋지게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티리얼 이해, 그리고 재질 표현, 텍스처 제작, 그게 이제 10주차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감 있게 표현되게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이 작업은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작업했던 거예요. 선배들하고 작업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탱크, 메탈 슬러그에 나오는 이런 탱크를 하나 만들었었지. 요번에는 요거 말고 더 멋진 거 여러분들
요 정도의 난이도로 또 색다른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까지 이렇게 응용 작업을 하는 것들을 쭉 배우고 8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기말을 위한 프로젝트 부분들을 발표했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8, 9, 10, 11, 12, 13, 14, 14주차, 15주차까지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따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들 기말 평가를 위해서 기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쭉 진행을 하면서 배우면서 만들면서 또 문제점들은 나한테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나와 같이 해결해 가면서 쭉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게 이번 주차별 계획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 작업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작업도 해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다져가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어떤 것들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만들었냐면 컨셉을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새로운 도전. 이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컨셉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 컨셉.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안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무엇이 보이는가? 그래서 시계 억자 복잡한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조그만 뭔가가 지금 하나 들어있죠. 확대해 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토끼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더 세밀하게 그 안을 파고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예요. 작년에 선배들의 컨셉은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 스토리를 한번 담아보자 하는 게 작년 선배들의 주제였었어요. 이번에도 아주 좀 재밌는 흥미로운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차, 이번 주차에서 다음 주차부터 2주차부터 쭉 배워나가는 이 과정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해되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컨셉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1주차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말까지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들게 되면은 더 목적성이 뚜렷해지게 되고 여러분들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배울 때는 하나도 몰랐었어 3D에 대해서. 결국 끝부분에서 만들어내잖아. 하나하나씩 다 배우고 열정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이 성취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1주에서부터 15주차까지 쭉 진행한 이 과정 부분들. 자, 혹시 뭐 궁금한 사항들 있어? 여기서 질문할 사항들 쭉 봤는데 질문 사항이 혹시 있는가? 자, 한 학기 동안 우리 평가 기준은 컨셉을 여러분들이 발표했으면은 그 컨셉에 맞는 작업 결과물들을 퀄리티 있게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야 잘했다 하면은 당연히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 보는 눈은 정확하지.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주의해줘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른 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안 되겠지. 모든 것들을 특히
3D 그래픽 처음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본인이 만들어야 돼.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게 되면은 내년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컨셉을 정한 거는 그 컨셉 부분들을 정한 아이디어 스케치한 부분만 본인이 만들고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들은 가져다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져다 사용하면 안 되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게 꼭 기준점이 된다는 거. 평가 기준은 본인이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혹시 또 다른 사람 질문?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바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만들고 싶은 것, 이런 것들 한번 쭉 쪽지로 해서 보내주세요. 나한테만 보이게. 채팅창으로 해서 보내주면 돼. 그럼 채팅창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자, 뭐 더 질문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응용. 모델링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해해야 돼. 이해한 후 폴리곤 모델링 제작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링에 도전해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우 폴리곤까지 작업을 진행할 거고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내년부터 3학년부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하이 폴리곤 모델링. 뭐 간단한 하이 폴리곤 모델링 정도는 가능한데 내가 얘기하는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스커프팅 모델링이야. 고소하듯이 조각하듯이 만들어야 돼. 간단한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작업할 수가 있을 거야. 면을 좀 많이 해서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것. 탱크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때는 좀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탱크를 만들지 않고 또 좀 더 다른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컨셉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자고. 그렇지. 아주 다양한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네. 저 제작 과정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 부분들을 이번에는 3D Max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고 서브스텐스 페인터와 같이 연계해서 작업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 텍스처 작업까지 하고 애니메이션도 시켜볼 거예요. 건물에는 풍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하늘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애니메이션 되는 뭐 시계가 있으면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은 뻐꾸기가 앞에 나와가지고 뻐꾹뻐꾹거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다면은 아니 그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면은 연출도 해보고 애니메이션 시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레벨 디자인이 돼야 되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펙트와 또 쉐이더를 적용시켜서 최종적인 완성도를 높여볼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워보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단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는 배워봐야 될 모델링 기법과 다양한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자, 모델링 방식으로는 우리가 요번에 이제 배워야 될 기초적인 모델링과 폴리곤 모델링 방식의 모델링이 있어요.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폴리곤을 추가하고 당기고 하면서 제작하는 방법의 모델링.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커요. 또 스컬프팅 모델링, 브러쉬나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조소를 하듯이 또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의 차이가 크다. 또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 있어요. 제품 디자인이나 자동차 등을 정밀한 작업들을 할 때 작업하는 그런 모델링 방식.
대표적인 모델링은 오토데스크, 알리아스라든가 라이노, 그리고 뭐 퓨전 360 뭐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다. 스캔 방식의 모델링은 요거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듯이 하는 그런 모델링 방식. 고증이 필요한 그런 때는 이런 스캔 방식을 도 많이 사용하죠. 뭐 문화재 복원을 한다거나 할 때. 의상 제작 전문 모델링, 의상 제작하는 방식, 의상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의상의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으로 3D 상에서 재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하는 그런 모델링이다. 의상 제작 전문 모델링. 한번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맛보기로 보여줄 거예요. 마뷸러스 3D라는 게 있어요. 프로시저널 방식 모델링,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해. 그런데 배우기가 좀 까다로워.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이런 방식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접근하는 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모델링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요번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요번에 적극적으로 깊숙하게 배워야 될 부분들은 바로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 방법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우리가 3D Max, 마야, 블렌더, 지브러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폴리곤 모델링 방식의 모델링은 이렇게 폴리곤 하나의 단위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면을 추가시키고 또 연결하고 당기고 지우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델링 방법이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뭐 단점도 있지만 우리 3D 그래픽 또 특히 이제 게임용 데이터를 만들 때는 아주 효과적. 로우 폴리곤 데이터를 만들 때. 근데 뭐 예전에는 3D 맥스가 가장 강력했지만 요즘 뭐 블렌더에서도 만들고 또 지브러시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다 이런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3D 맥스의 입지가 좀 위축이 됐지, 위축이.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긴 있지만 아직도 3D 맥스 하면은 3D 게임, 우리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 전체적인 게임 회사에서의 이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마야 쪽으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또 지브러시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블렌더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 3D 맥스의 입지가 많이 축소된 부분들은 맞다 하는 거. 또 마빌러스 디자이너. 이 마빌러스 디자이너는 의상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모델링 기법이에요.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이 패턴 부분들을 3D 툴 안에서 재봉을 하고 붙이고 연결해 보면서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굉장히 정교하죠. 이제 요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야 돼. 게임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이 안쪽이 진짜 옷감처럼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옷감처럼 이 두께감과 재질감을 가지고 있는 실제 패턴처럼 만들어내야지만이 게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는 물리 효과에 의해서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마찬가지로 의상을 만들 때는 꼭 사용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에 꼭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내년 여러분들 3학년부터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 배우게 될 거예요. 미리 한번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가방을 만든다거나 간단하게 밑 옷과 치마를 만들어 본다, 바지를 만들어 본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간을 내서 꼭 보여주도록 할게요.
또 모델링 방법에는 지브러시나 블렌더에서 사용하는 이 조각을 하듯이 스컬프팅 모델링이 있어요. 스컬프팅 모델. 브러쉬나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조소를 하듯이 제작하는 방식. 굉장히 정교한 부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만드는 과정 부분들은 좀 이따 전체적으로 내가 영상을 쭉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동차나 제품 디자인에 사용되는 정밀한 작업을 위한 모델링 방식. 이거는 알리아스, 라이노, 퓨전 360 같은 이런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치수, 우리가 생각하는 치수와 똑같은 라운드의 이 베벨 값, 라운드 값까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낼 때 굴곡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만들어낼 때는 이런 제작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3D 맥스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정밀한 수치가 똑같이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3D 스캐너 장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 이렇게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캔 데이터가 받아지게 되고 이 스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텍스처 데이터, 텍스처 스캔 데이터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정밀하게 또 표현하고 또 다른 시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에 또 제품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정밀한 스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스캐너 방식으로 이용하면은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 문화재 복원 같은 것들 할 때 또 우리가 아주 고증에 의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기존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토폴로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또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덧붙이는 어떤 그런 그 제품에 덧붙여서 뭔가 만들어야 될 때는 스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튜닝 용품을 만들어낸다거나 할 때는 또 얼굴에 정확하게 뭔가 보조용 의료 도구를 만들어낼 때 이런 때는 각각의 맞춤형 그런 얼굴에 맞는 아니면은 뭐 팔에 맞는 뭐 그런 보조 의료용 장비를 만들 때도 스캐너가 효과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하나 배우기가 까다롭다. 딱 봐도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쉽지가 않겠죠. 이걸 일일이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겠어. 또 집이 엄청 많은데 굉장히 많은 도시를 꾸며야 될 때 비슷한 류의 어떤 집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집들을 빠르게 뭔가 구성을 할 때 또 다리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모듈화 방식으로 해서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델링 할 때는 이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또 앞으로는 더 복잡한 부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수정하고 표현하고 또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을 연계시키고 표현할 때는 이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시저널 모델링 방식 대표적인 거는 후디니 또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 뭐 이런 쪽도 좀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뷸러스 의상 전문 모델링. And get a trial version. Although the last time we talked about Marvelous Designer, we did see that there was a couple of right now. So it'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can do. So right now you can easily do that. So 이렇게 옷을 만든 후에는 옷 주름 같은 경우 뭐 옷을 정확하게 그냥 핏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맞게끔 표현해주는 또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자동 오토핏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끔 표현해 줄 수 있고 요즘은 퀄리티 있는 결과물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마뷸러스의 이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different models, and these will 이렇게 패턴 Now, 부분들을 for 만들고 this 그 one 패턴에 is, 맞게끔 before you can get started, you need to define that 옷을 character as an avatar,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and for 거예요. this you have to define certain parameters. Now, defining these parameters means that these would be saved, and once they're saved, automatically Marvelous Designer would consider the model as an avatar. And once you relaunch that model, 그래서 여러분들 try to 옷에 change the 좀 model 관심이 to 있고 clothes 패션에 references 관심이 the 있는 avatar and 사람들은 all of 이걸 those 통해 가지고 definitions 여러분들이 that you 직접 gave 디자인을 해볼 수 before, 있고 이 and 패턴은 that's how it 샘플만 fits 또 the 전문적으로 scheme. Now, 만들어주는 moving forward, there's also another beautiful 곳들이 feature 있어. that has to do with the 거기다가 맡기게 integration of 되면은 Substance. 직접 Now, 샘플도 Substance 만들어줘요. is officially 패턴이 있기 때문에. one huge step ahead as it is now part of the Marvelous Designer workflow. So the integration of Substance Designer 아마 makes it 나중에는 easy 그런 for you to 패턴 play with your 3D 부분들하고 models, play with 이런 layering, 부분들을 and save yourself 온라인으로 time on 보내주게 exporting 되면은 models 다 from Marvelous 제작해가지고 Designer 가져다 over 줄 to 수도 있을 Substance. 거예요. So at this point, you can now load up those 8가지 되겠죠. .sbsar files, and you can tweak these things. You can choose to even tweak your UVs just to match what you're going for, and you can 본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메이커로 옷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your substance files based off individual texture map. So you can go from diffuse to reflection 재밌죠? to metallic and so on and so forth. Now, while we're looking at substance,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조각하듯이 만들어내는 방법 G브러쉬 이번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조각하듯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G브러쉬도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은 뭐 이제 처음 3D 배워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3학년부터 여러분들 배우게 되고 요게 바로 조각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만들어내는 모델링 방법이고 정밀한 작업을 위한 제품 모델링 방식 넙스 모델링 방식이죠. In the new Alias version, we improved the user experience and empowering new 이런 custom tool creation along with other 정밀하고 tools to improve your 또 digital 굴곡이 design 많은 process. We added, 부분들은 for example, a new 우리가 way to 이 quickly 폴리곤 change the 모델링만 continuity 가지고는 만들기가 pages 어렵다. using the spacebar. The project tool has now a continuity check type included. And the curve-to-curve locator has now a different deviation. The reference manager can now promote sub-Ds as well, which is very helpful in your concept 이렇게 creation. 세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Like in 제품 this file, where I have the 부분들을 bits which 만들어내기 contain 위해서는 sub-Ds 그러니까 as a 모양만 reference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reference. 나중에 이 I could book, for 생산까지 example, 생각을 해야 sub-D 되거든. Maya, 도면이 정확해져야 되거든. FBX into the 도면에 reference manager 맞게끔 in Alias, 3D화 and 시킬 수 receive 있는 constant updates on the work that 이런 my team on the 넙스 Maya side 기반의 is doing. 모델링 툴들을 We also 바탕으로 have 해서 만들어야 돼. camera-based selection, so you don't pick components like CVs, which are on the back of the geometry.
This will prevent you from moving wrong components by mistake. In Create VR, we can now place and VR snap 안에서 images along the 확인해 axis 보면서 and 작업을 also 해나갈 along the 수 있게 symmetry 되는 거예요. plane. Also, the circle tool and radial symmetry is snapping to the X, Y, and Z axis. And moving CVs along X, Y, and Z axis is possible now as well. It automatically snaps to the axis. Or you can now extrude a sub-D from out of a curve directly to build up your shapes, which makes the sub-D creation workflow similar like in Alias. With Dynamo, and especially with a new player, you have the possibility to create functions and tools that are not even existing in Alias. Or you can build up scripts that can execute and automate a row of commands, which could save you much time in your process. 이게 바로 넙스 기반의 제품 디자인에 최적화된 정밀한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해내는 그런 알리아스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리아스. 또 오토데스크에서 사드렸어. 그다음에 알리아스, 요거는 라이노. 요거는 제품 디자인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인데, 라이노는 우리 학교에서는 요거를 신발 디자인에 또 사용하더라고. 라이노도 뛰어나요. 아주. 가격은 알리아스보다 저렴한데 굉장히 기능은 좋아. 그 다음에는 퓨전 360. 그 다음에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절차적 방식의 노드 방식으로 쭉 연계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모델링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다른 기능들을 또 추가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작업이 전체 이게 흐름 부분들이 노드에 의해서 절차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한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 까다롭다, 만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전체 기능들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폴리곤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스컬프팅 모델링도 배워보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절차적 모델링 방식도 적용시켜 가면서 하나하나씩 3D의 가능성들을 엿보면서 내가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참 방식들이 참 많죠. 방법들이 참 많고. 이거는 이게 약간 좀 수학적인 공식도 좀 들어가야 돼. 프로그래밍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좀 수월하겠지. 그래서 이런 그 절차적 방식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이 후디니는 이게 VFX 전문 프로그램이거든요. 모델링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 절차적 방식에 의해서 표현해 나가게 되면은 그런 이 폭파 효과라든가 그런 파티클에 터지는 그런 입자 부분들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개발했는데, 요걸 아마 이 모델링 방식에 접목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들은 그 각각의 어떤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끔 작업 툴들을 정하면 되는 거고, 그 툴을 효율적으로 프로젝트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될지는 우리가 한번 써보면서 적용시켜 보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확인해 가면서 작업해 보면은 효과적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번 주 오늘까지가 이제 1주차고 2주차부터는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바뀌었어. 완화됐죠. 완화돼서 금요일 날, 요번 금요일 날 어차피 우리는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줌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 날 뭐 6, 7교시에 뭐 겹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올려줄 거예요. 바로 이제 작업 우리가 녹화를 하고 올려줄 거니까 그 업로드된 부분들을 보면서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에는 3, 4교시.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 지금은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익스트루드 모델링에서부터 뭐 하나하나씩 기능들을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면서 몇 개씩을 내가 선정해 볼 테니까 같이 정해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처음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흥미롭고 재밌을 거예요. 새로운 3D 메타버스 안에서의 다양한 그런 그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거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또 표현해보고 만들면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재밌겠죠? 또 쭉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들 쭉 적어. 해보고 싶은 것 몇 명 쭉 적었는데 세 명만 보냈네. 하나, 둘, 두 명밖에 안 보냈네. 3명 보냈고 나한테 배우고 싶은 것, 이번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 또 만들고 싶은 것, 또 바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쪽지를 통해 쭉 보내라. 오늘 못 적은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수업 시간에 꼭 본인의 의견들을 적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라. 평가는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간 평가, 기말 평가, 출석, 과제 중요한 부분. 과제 부분들은 아주 좋은 만족, 보통 불만족.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실히 했다면은 배점은 3점 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 중요한 부분이 이거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작업을 해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우리가 2D로 표현했을 때 이상의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즐거움 요번 수어 3D를 통해 가지고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 자,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열심히 따라와 줘야 돼. 잘 따라할 수 있겠지?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 내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 또 하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따라와 주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나 또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좀 부족해 보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은 진도를 나가기 좀 어렵겠지. 그치? 자, 오늘 출석은 오늘 올려준 온라인 수업을 15분 이상 보게 되면은 자동으로 출석이 되게 될 거예요. 일단 오후에 올라오는 온라인 수업 15분 이상 틀어놓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라. 어차피 오늘 수업을 쭉 봤으니까 15분 이상만 보게 되면은 자동으로 출석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금요일 날 보도록 하고 금요일부터 우리 적극적으로 재밌게 3D 수업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날 봐요. 금요일 날 온라인 수업.
내가 특별한 공지가 없을 때까지는 줌 온라인 수업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출석은 온라인 수업에 올라와 있는 수업을 15분 이상 보게 되면 돼요.